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승모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주제, 이 대한민국 대표 주력 전투기로서 자리 잡게 될 KF-21 보람의 전투기. 이 KF-21의 시작은 과연 어떤 배경으로 시작됐는가? 오늘 이 부분 네.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동안 이 KF-21 얘기를 하면서 이 업체 중심, 이 카이 중심으로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뭐 수도 없이 했죠. 예. 예, 그렇다면 이 KF-21의 시작은 이 KF-X일 텐데 예. 그 당시에 이 공구는 어땠습니까? 상당히 장기적으로 네. 하여튼 뭐 계획을 이제 잡았던 게 XX까지 이미 얘기를 해요. KF-XX. 예. 근데 뭐 말씀을 먼저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리면은 네네. 우리는 보통 이제 이게 미디엄급이다. 그리고 어. 이제 KF-16 기존에 이제 F-16 피스 브리지 포함해서 네. 대체하는 사업으로 이제 이렇게 알려지고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이미 공군은 2014년도에 네네. F-15K 대체까지 아예 공식화를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 F-15K 대체용으로. 네, 근데 이게 9년 전이다 보니까 네네. 별로 이렇게 그 당시 9년 전이니까 이제 F-15K는 신형이었죠. 그나마 지금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들을 안 두고 아유 뭐 그건 됐고 지금 당장 KF-16 개량도 안 됐는데 A사레이더 달기 전이니까 그래서 그거에 이제 초점들이 다 맞춰져 있었죠.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흘러서 거의 10년 가까이 돼서 보니까 15K가 지금 업그레이드를 한 해 만에 그리고 이제 벌써 뭐 부품이 단종돼서 뭐 노화가 이제 시작이 됐다. 네네. 그리고 이제 무장 운영이 좀 더 확장돼야 되는데 A사레이더라든지 뭐 더 이렇게 신형 그 전자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 그 저기 이제 구형화가 시작돼서 네. 그때 당시 말한 게 공군이 말한 게 정확히 맞아 떨어진 거죠. 아, 그러네요. 오. 그래서 지금은 이제 KF-XX 지금 현재 개발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가고 있는 지금의 KF-21이죠. 네네. KF-21의 블록 1을 이제 목표로 2022년 양산을 목표로 이제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저번에 방송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근데 이미 그 당시에 블록 3 그게 이제 KF-XX의 이제 초기 버전이죠. 그리고 아예 또 소요 제기를 현재 한 2024년, 25년에 소요 제기를 해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이 블록 1이 KF-21의 블록 1이 이렇게 모습이 딱 들어가서 양산형이 들어가서 이제 부대 배치되잖아요. 네네. 그럼 이미 예산을 좀 달라고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렇죠. 예, 시간이 벌써 그렇게 흘렀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 문건을 그 당시에 이제 국회를 상대로 아니면 이제 대국민 상대로 공군에서 홍보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했어요. 뭐 지금은 이제 그런 쪽 홍보는 이제 없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용을 작성해서 그 직접 다 배포를 했어요. 언론사 포함해서. 당시에 그 문건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이제 보고 있는데 네네. 그 당시 이 문건 핵심 문건을 가지고 이제 대국민 아니면 언론 상대로 활동하신 분이 네네. 지금은 이제 저희 같은 언론 계통에 계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퇴역하시고. 예. 아, 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그 홍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음. 그래서 뭐 좀 이게 다 이어져요 스토리가.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옛날 내용들 그 받은 내용들을 보니까 네네. 오히려 지금은 이제 F-15K 도태이후 주요 임무 수행이 가능해야 한다. 그래서 이미 그 당시에 스텔스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당시면은 2014년 14년 1월 기준입니다. 네네. 그리고 무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3,000파운드급을 이제 무장을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근데 물론 그 무장이라는 게 그 당시 그 내용을 보면은 네네. F-35 5세대급 F-35가 8톤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KF-X 시절에는 6톤 이상. 6톤 이상. 그 차이는 있는데 미래 2040년대에는 네. 우리 한국형 전투기 KF-21의 발전형 개량형과 함께 네. F-35가 핵심 전력이다. 2014년에 벌써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시점에 가면은 이제 뭐 와. KF-16도 개량한 KF-16도 막 이렇게 도태가 시작되는 그 기량에 따라서. 아, 그렇겠군요. 그래서 결국에는 네. 어떤 미래 뭐 가까운 미래는 아니지만은 그 미래 2040년대 이후에는 역시 F-35 스텔스 전투기와 KF-21의 블록 1, 2, 3 그다음에 KF-XX 네네. 다 포함해서 이게 이제 전반적인 이제 주력이죠 전체.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이제 갈 것이고. 금방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예. 개발이 속도가 이제 빨리 나는데 하여튼 블록 1이 이제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요. 이제 잘 되면은 이제 바로 이제 공대지 무장 중심의 블록 2로 가서 결국 스텔스 기능을 이제 넣어야 되는 블록 3. 넣어봐야 되는 내부 네. 무장창 네. 3를 완료하면은 정확히 뭐 얘기해서는 블록 4가 될 것 같아요. 그걸 더 이제 모든 걸 다 종합을 더 해서 그 시점에 가서 새로운 이제 기술을 더 접목을 시키는 블록 4가 또 이게 멀지 않아 향후에 10년
지나면은 블록 4까지 저는 지나갈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옛날에는 KF-XX, 네. 그다음에 뭐 제가 이제 월간지에서도 뭐 그냥 KF-XX를 아직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네네. 한 2026년 지나면 블록 4까지 얘기가 아니면 이름을 달리할 것 같기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KF-21이잖아요. 네네. 그때 가서는 미국의 랩터를 생각해서 예. KF-22라고 생각이 저는 KF22. 네, 저는 이 옛날 오. 9년 전에 이제 이 문건을 이렇게 보면서 공개된 문건을 보면서 네네. 순간 아 그러면 KF-21로 명명하지 않을까. 오. 네, 미국의 랩터를 염두에 두고 네네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뭔가 멋있습니다. 뭐 KF-30으로 건너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2023년인데 네.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4년에 그런 어떤 계획을 발표를 했다니까 당연히 2026년 정도면은 충분히 그런 계획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활동을 다시 이제 공군에서 이제 우리 태극화 신문의 후배님들이 네네. 또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서 또 관철을 시켜야죠. 예산을 이제 다 확정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러네요. 미리 다 배정을 이제 받으려면은 몇 년대 돈이 필요하니까 딱 그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국방 예산을. 예. 네네네. 그래서 뭐 장기 계획에서 중기 계획으로 내려앉히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 또 선행돼야 되겠죠. 근데 그렇군요. 그게 어느덧 과거 9년이 딱 이렇게 흘러오면서 다가온 거예요 또. 그리고 지금 내용을 이렇게 한 6페이지 정도 되는데 네. 그 당시에는 이게 다 안 들어왔어요. 뭐 아무런 뭐 이름도 없고 KF-21 보라매라는 이름도 없고 아무런 형상도 없고 형상이 막 오락가락 C103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네. 2014년대는. 그래서 사실 이게 너무 먼 미래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바로 눈앞에. 이제 9년 지나서 딱 보니까 어유 그때 상당히 중요한 그 맥락 문장의 맥락들이 이제 보이는 거 이제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이제 주력 전투기지 이게 무슨 미디엄급을 대체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네. 주력 전투기. 주력 전투기입니다. F-35하고 같이 그냥 주력 전투기. 대등하게. 나머지 뭐 KF-16, F-18는 이미 다 그냥 구형 전투기로 싹 밀어내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중요한 프로젝트구나. 네네. 그 당시에 그냥 블록 원인으로만 생각했던 게 지금은 상당히 말 그대로 KF-22까지 만들어야 되는. 21에서 22. 네. 가칭 저희가 말하는 예. 예. 그렇게까지 가야 되지 않나. 네네네. 그 내용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투기가 지금 말씀드린 이제 KF-16 A사레이더단 KF-16 개량이 계속되고 있는데 숫자는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네. F-15K 또 업그레이드 한다고 해요. 근데 이미 그 시점에 가면 2030년대 중후반 가면은 전투기가 또 모자라는. 그래서 공군의 어떤 그 목표 수치는 지금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350대로 내려앉아요. 2024년 내년 팬텀이 나가고 네네. 2025년도에 직도입 F5가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축 내려앉아요. 보유 대수가. 전체. 근데 공군의 목표는 이 KF-21을 블록별로 해가지고 양산 계속 승인 받아서 네. 최종 300대 일단은 알려진 거는 300대까지. 그래서 지금 공개된 거는 120대 양산이라고 하는데 후속 양산 KF-XX로 이어지고 뭐 소위 이제 KF-21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80대 그래서 300대까지 채우는. 총 300대까지. 예. 그래서 뭐 수출은 이제 별개죠. 그 양산 라인에서. 그렇죠. 그래서 300대까지 이제 처음부터 얘기는 됐었어요. 300대 그 당시에도. 그래요. 근데 이게 워낙 그때는 형상이나 뭔가 구체적인 게 없으니까 300대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뭐 F-15K까지 다 대체한다. 얘기들 너무 앞서간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너무 앞서가면은 또 이게 뭐 예산을 하기도 어렵고 네. 개발에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다 눈에 들어와요. 아 이미 공군에서는 열심히 기획을 잘했구나. 아 그래서 이거를 기획하신 분, 그다음에 대국민 홍보, 국회 상대로 홍보하는 담당자 그 당시에는 대령이었어요 그분이.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 이게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셨구나.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활동을 다시 이렇게 관련된 활동을 민간인으로서 하는 이유가 배경이 있었구나. 이제 납득이 돼 이제. 네. 그냥 그 언론 개통에 계셔가지고 그냥 뭐 그냥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 몸을 뱄구나. 네. 이 기록이 중요해요 기록이. 아 맞아요. 네. 예. 제가 이 9년 동안 방치하다가 이제 KF-21 블록원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니까 보니까 이게 맞네. 그리고 이제 발전 그 목표가 상당히 이미 그 당시에 높게 책정했는데 속도가 지금 나네. 그래서 저도 기대가 상당히 이제 커졌습니다. 아, 진짜 이제 국산 전투기로 F-35 빼고는 다 싹 갈아 끼운다. 빨리 그날이 오기를. 아 정말로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군의 어떤 그 대외적인 홍보 문건을 보면서 이제 국뽕에 KF-21에 대한 국뽕이 사실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진짜로. 국가기관, 국방부 이제 밑에 공군에서 이렇게 옛날에 예전에 9년 전에 이렇게 했다니까 국뽕이 이제 몸에 싹 스며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KF-21 얘기로 돌아오면요. 2014년 그때만 해도 벌써 이 항공전자 계통이나
무기 체계를 국산화한다는 어떤 목표가 있었어요. 네, 제대로 설정을 했죠. 네네. 그리고 근데 이제 그것이 지금 다 거의 뭐 완성형 아닙니까? 완성에 가깝게 지금 시간이 이제 흘러왔죠. 네네네. 이루어지고 있죠. 예. 어. 뭐 그것에 대한 지금 네 가지 종류인데 네네. 그것에 대해서 뭐 어떤 뭐 별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예. 음. 개발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고 네네. 물론 이제 개발 테스트하고 실전 배치되면은 이제 오류가 생긴다든지 수정을 해야 될 거는 나오긴 하는데 그게 지금 뭐 결정적이거나 문제가 될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더 발전시키면은 결국 블록 2, 그다음에 블록 3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뭐 갇힌 KF22까지 다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KF-21을 살펴봤을 때 다른 부분도 뭐 훌륭하지만 네. 이 레이더 부분 최초의 한국형 전자주사식 에이살 레이더를 장착했다. 네. 이 부분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주사식 말 빼도 네네. 한국형 최초의 한국형 그렇죠. 전투기용 레이더. 야, 다 한국형. 우리나라는 이 전에 기계식 레이더를 개발한 적은 없어요. 그냥 바로 진입을 한 거예요. 에이사 레이더로. 그냥 점프를 한 거죠? 네, 바로 그냥 진입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F-50 레이더는 이제 LIG 넥스원에서 그 이스라엘제를 면허 생산해서 이제 끼워서 파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사실 개발을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냥 판매 방식을 이제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면허 생산해서 이제 파는 거고 이 F-50 레이더는 이스라엘권 판매를 이제 고려해서 한국에서 이제 면허 생산이라는 방법을 좀 이렇게 편법을 써서 편법입니까? 네, 편법이에요 이거는. 예.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직접 그 레이더 껴서 판매하는 거를 이제 반대하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주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한국화 시켰어요. 한국형이라고 해요. 어. 근데 우리가 개발한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제고 그리고 이제 이 레이더를 판매 대상국에서 또 이것도 싫다 하면은 또 뭐 미국제 로키드 마틴에서 개발하는 또 옛날 레이더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네네. 어려움이 되게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KF-21에 들어가는 전자주사식 에이사 레이더가 진짜 최초. 네, 모든 면에서 최초죠 대한민국에서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 스웨덴에 이제 그리펜 전투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리펜 전투기 현재 이제 슈퍼 그리펜으로 진화를 했어요. 네. 차이점이 핵심이 레이더. 엔진도 바뀌었지만은 엔진도 바뀌고 좀 동체도 저렇게 다시 재설계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 눈에 딱 들어온 거는 레이더인데 네. 먼저 그리펜에서는 기계식. 근데 지금은 이제 에이사 레이더로 바뀌었는데 그래요. 근데 이게 다 영국에서 해준 거예요. 영국에서. 네. 영국 레오나르도 그룹에서 해준 거예요. 옛날에 셀렉스라고 했는데 레오나르도. 레오나르도. 나르도. 예. 그 소속된 회사 셀렉스에서 영국 회사에서 이제 해준 거죠. 근데 우리는 다 자체. 그리고 이제 개발을 이제 하면서 뭔가 이제 좀 이렇게 성능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조금 이렇게 확인해 주고 성능 나오네 뭐 그 정도지. 걔들이 개발에 관여를 한 건 아닙니다. 그 오해가 좀 거기에 있죠. 저도 처음에 오해를 했어요. 이스라엘 제품을 가져다가 또 이게 한국형으로 만드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순수 우리 국내 개발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대표님 저희가 또 국뽕을 완벽히 배제하는 스타일 아닙니까? 이 슈퍼소닉 TV가?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왠지 자꾸 우리가 너무 국뽕에 취해 있나 이런 느낌도 들고. 왜냐? 다시 말씀드리면은 전차 수출 되지 않습니까? 대랑 인정받은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또 개랑에서 발전시켜야 되겠지만은 차기 전차도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 K9 자주포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원래 뭐 유명한 거고. 유명해. 네, 전 잘 얘기 안 합니다. 자주포는. 예. 그리고 KF-21이 이게 이제 등장을 하니까 그리고 미래 비전이 이미 공군에서 다 확정을 짓고 있고 다 돈 문제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 문구를 딱 보니까 이게 참 9년 전에 상당히 생각을 많이 했네. 다 맞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국보입니까? 이게 다 근거 해당되는 기관 단청의 근거자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나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몸에 스며들면서 전차와 전투기 넘어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아쉬운 거는 이제 분발해라. 네. 해군에서 KDDX를 좀 더 구체화해서 빨리 더 개발을 더 본격화하라. 그런데 방위산업청에서 홍보하는 거는 단계별로 밟아가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FFG3가 나왔으니까 이거를 많이 지금 홍보를 해. 그래서 그걸 빨리 끝내고 더 이상 좀 저기 단축하고 빨리 KDDX를 더 그냥 구체화시키는 거 공군처럼 바람이 지금 그겁니다. 자, 그런데 이 FA50도 할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FA50을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또 자료를 제 개인 자료 발굴을 해보니까 이것도 역시 2009년도 얘기인데 이건 또 2009년이에요.
좀 흥미로운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네네네. 프레젠테이션 직접 그 당시에 2009년 7월 15일 날 받은 건데, 야, 이 뭡니까? 근데 그대로 이름을 다 찍어줬어요. 환영합니다, 디펜스 타임즈. 여러분 보이십니까? 카이 환영 디펜스 타임즈 안승범님 한국항공우주산업. 이야, 이렇게 해서 모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보는데 내용 보면은 예.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수출 그 당시에 이제 수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009년에 네, 2009년 네네네. 2009년도에 네. 수출 이제 활성화를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네네. 이제 브리핑을 해준 자료인데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더라고. 뭡니까? 대상국들이 대상국들 지금 판매 대상국들. 그때 예견을 했던 국가들입니까? 예, 그때는 이제 그리스,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대만이 있습니다. 대만. 대만도 포함돼 있었어요? 아니 지금 여기 또 여기 인쇄돼 있잖아요. 대만. 어. 그리고 이제 칠레 뭐 이거 뭐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싱가포르, 폴란드, 이라크. 근데 이제 이라크는 이미 우리가 성취를 했고. 네네. 폴란드도 했고요. 폴란드 이때는 그냥 훈련기에서 전술 일문기. 그 당시에는 그냥 T-50이죠. 그러니까 T-50 아니면 TA-50. 네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FA-50 전투기잖아요. 경전투기. 지금이야 FA-50인데. 근데 그때 떨어졌죠. 근데 이 떨어진 원인 그때 마지막 활개친 기종 이태리의 M346. 요 놈이 이제 활개쳐가지고 M346. 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좀 그 활동력이나 영향력이 좀 부족해서 과거니까 이 그리스가 M346. 이제 우리가 이제 노렸던 나라 중에 그리스가 M346, 이스라엘도 M346. 그렇게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가. 싱가포르 M346 빠져나가고. 폴란드도 M346을 결정해요. 훈련기로서. 당시에. 전투기가 아니 훈련기로서. 네네. 그리고 이제 이라크는 우리 걸 해주고 우리가 이제 자이툰이나 이제 파견 그 대까지. 네, 저희가 지금 카이의 T-50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T-50의 사업 수출 전망이었죠. 제가 한번 네. 저기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50의 수출 전망. 2009년도. 예, 2009년도 카이의 자료입니다. 네, 저 브리핑 자료입니다. 네네. 네, 언론 상대로.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 더 읽어드리면은 네. 대만 소유대수 땡땡 뭐 그래봤자 뭐 20대 뭐 아니 50대 사이겠지만은 네. 08년 6월 마케팅 활동 승인 획득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네, 08년도. 그런데 다만 이제 단서 조항. 네. 대중국 외교 관계를 고려한 수출 여부 정부 판단 필요. 그러니까 방위사업청에서는 한번 가서 뭐 브리핑을 해라. 그 이제 승인을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외교부 차원으로 올라가면 이제 중국하고 당시에 수출 엄청 우리가 이제 수출 수입하고 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굉장히 활발했던 시기죠. 그때는 뭐 좀 할 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려를 외교부 차원에서는 이제 지금 외교통상부죠. 외교통상부 차원에서는 이제 고민을 좀 했겠죠. 이것이 2009년에 이렇게 전망을 했다. 예. 근데 또 뭐 저는 놀라운 거는 이제 포함이 이렇게 돼 있었다. 방위사업청 차원에서 포함시켰다는 게 대단한 거죠. 물론 지금 자국산 훈련기로 돌아섰죠. 개발로. 그게 경국 전투기를 그러니까 걔들은 거꾸로 가요. 우리하고 달리. 우리는 비무장의 T-50 훈련기로 시작해서 무장을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술인문기 TA-50으로 가서 그렇죠. 그리고 전투형이 FA-50 와서 그리고 또 거기다가 더 이제 발전시켜서 에이사 레이더를 달아서 본격적인 이제 경전투기를 쓰겠다. 그게 이제 뭐 우리 비전이고. 그런데 대만은 IDF 경국 전투기를 먼저 개발을 하고 거꾸로 훈련기를 그거를 이제 무장을 다 거꾸로 물론 이제 다 떼어내고 뭐 복합 소재 더 뭐 적용한다 이제 기체를 전면 저기저 이렇게 다 이렇게 갈아 끼우는 형식으로 요즘 그 재료로 외형은 똑같아요 사실상 치수를 재보면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외형은 사실상 혼동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 개발을 시작해서 조만간 이제 양산기를 이제 내놓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거꾸로 가요 훈련기 비무장 훈련기로 그러면 어떻게 거꾸로 갈 수가 있죠? 그러면서 또 웃기는 게 제한적인 또 공격기로서 한번 또 써보고 싶으니까 다시 우리의 그 T-50 같은 수준으로 또 무장을 또 달 수 있게 또 하겠다. 그러니까 재장착. 거꾸로 가더라고 이렇게 순서가. 우리는 딱 차근차근 미국이나 일본 항공자에다 했던 방식대로 단계를 밟아가서 이렇게 비무장기로 시작해서 갔는데 이 대만은 전투기로 개발했고 거꾸로 이제 훈련기로 다시 이렇게
재개발하는. 외형은 사실상 똑같고. 네네네. 그래서 뭐 좀 차이점이 있죠. 근데 하여튼 그 와중에 우리는 이제 그 전이죠, 훨씬 전에 우리가 이제 직접 판매할 생각이 이제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 2009년 이 T50 사업 수출 전망을 보면은 이 T50을 2030년까지 약 3,300여 대를 수출하겠다. 이렇게 예측을 했네요. 예. 오. 그러니까 미국이 또 수출 승인한 나라가 네네. 대상국이 51개국. 근데 이 당시만 해도 네. 솔직히 그 가능하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2009년에.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어디 뭐 판매할 나라가 많을까? 그러면서 이어진 게 M346이 계속 깨지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되겠어 했는데 이게 뒤늦게 어떻게 보면 이게 모양새가 라팔 전투기가 비슷해요. 라파라 8년이 뭐 이런 거 근데 했던 것처럼. 지금 뭐 열심히 팔고 있잖아요. 잘 팔리고 있잖아요. 잘 팔리고 있죠. 우리도 이제 뒤늦게 F50이 이제 나가서 네네. 팔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량용까지 내놔야 되고. 네네네. 그래서 개량용 나오면은 뭐 본격적으로 더 팔 것 같고. 그 이제 소요 수출 시장은 더 늘어날 거고. 네네. 그래서 하여튼 이 과거 자료가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항공산업이 과연 무엇인가, 장기 투자, 장기적으로 관점에서 봐야 되는 꾸준히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업계 그리고 또 이 물건을 사서 운영하는 국방부, 그러니까 공군, 해군, 육군, 항공대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다 소요죠. 소요가 있죠. 그걸 기반으로. 네. 그래서 이제 수출까지 이어져야 되는 건데 하여튼 그 당시에는 참 어렵게 봤죠, 여러 가지로. 근데 지금 보니까 다 거의 뭐 되고 있어요. 다 문제 없이 되고 있어요. 나라가 이제 발전도 했고 그래서 네. 보니까 또 우리가 영향력이 커지고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군사적인 측면에서 또 이게 한반도의 남북 대치 네.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남북 대치가 어떤 배경에 대해서 방위 산업을 이제 꾸준히 발전시킨 그게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이 생각지 못한 이제 발발이 이제 있었죠, 전쟁이. 네. 그래서 그 동안에 뭐 좀 저는 이제 매번 말씀드리는 게 이놈의 대테러 전쟁 때문에 우리가 많이 좀 손해를 본 게 있어요. 여러 가지로 이 방위 산업도 그렇고 우리 주특기 물건은 다른 매니아 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장구류, 총기 쪽에만 이렇게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뭐 저 역시 뭐 할 말이 없었어요. 20년 동안. 근데 아프간에서 철수를 급히 하면서부터 이제 해가 바뀌면서 전쟁이 발발되면서 정상적인 무기 체계들이 다시 이제 각광을 받고 네네. 우리가 이제 수출이 터지면서 상당히 저는 아주 기쁩니다. 이런 게 수출이 잘 되는 게 뭐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은 네네. 이게 이제 드디어 빛을 보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이 세계적인 방위 산업의 우뚝 선 국가로 자리매김을 하지 않았습니까? 업체들이 그냥 급상승했죠.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그 직전까지는 자주포 회사가 뭐 독식을 하다시피 했는데 전차가 터지면서 전투기가 터지면서 특히 이제 전차 회사가 기사회생했죠. 그렇죠. 기사회생했죠. 예, 그래서 전차 회사가 지금 하여튼 뭐 잘 되고 있어요. 현대로템. 근데 또 재밌는 얘기 하나 있습니다. 재밌습니까? 이 문건을 보면은 네. 이 뭐 다 두 가지를 보면은 카이의 탄생으로 이제 돌아간 얘기를 이제 할게요. 카이의. 그건 또 처음 듣는 얘기네요. 99년도. 99년도. 그때 이제 다 기존의 다른 회사 통합을 해서 카이가 생겼죠. 네네. 그러니까 삼성항공. 그리고 대우중공업이 이제 항공사업부에 있었으니까 네. 그 또 다른 하나 현대중공업의 항공사업. 어. 그럼 이게 옛날 얘기죠. 99년도면은 상당히 한참 오래된. 14년 전. 예. 최근에 제가 이제 업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존에 잘 알려진 거는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카이를 먹는다 만다. 그 얘기가 꾸준히 돌아요. 현재까지도. 예, 다 알려진 얘기인데. 네네. 그런데 실제 이거를 또 견제를 하는 회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야 혼자 네가 먹으려고? 나도 있는데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삼성은 방위산업에서 손 다 뗀 지가 오래됐고 다 팔아넘겼잖아요. 하나한테 안 한다고. 대한항공이 움직임이 이제 일반 뉴스 맞습니까? 일반 뉴스를 보시면은 요 네네. 며칠 사이 뉴스를 보시면 특이점이 있죠. 네네. 미국의 보잉하고 손잡고 뭐 어떻게 해본다는 식의 그러니까 카이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 네네네. 다시 뭐 외국 회사 큰 회사하고 손잡고 뭘 해보겠다. 그 뉴스가 떴어요. 그래요. 그러면 거기라고 생각하실 것 같죠? 아닙니까? 아니. 두 번째 이제 소문은 LIG 넥스원에서 생각이 많다. 그래서 사전 준비 단계로 네네. 여러 방산업체들을 여러 직접 관련이 없는 네네. 저 지방에 있는 방산업체 좀 알려진 방산업체들을 좀 매입을 해서 몸을 키우겠다.
몸집을 불리겠다. 일단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네네. 그런데 그것도 소문이에요. 두 번째. 결정적인 거는 세 번째 소문. 현대에서 힘을 다시 합쳐서 현대. 현대에서 항공 사업을 이제 관심이 많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금 확보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다 모으고 있다. 자기 계열사들을 다 돈을. 그래서 네. 올해는 이제 이게 이렇게 지나가겠지만은 네네. 뭐 행사도 있고 해서 이제 뭐 어떤 분위기는 풍기겠지만은 네네. 결정적으로 갑자기 뉴스가 터질 예상 시기 2024년 하반기로 저는 내년 후반기. 그러니까 8월부터 이제 그 하반기 사이 아, 갑작스러운 뉴스가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뭐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제 알려진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H 넥슨까지는 이제 아실 거예요. 네. 뭐 뉴스가 떴으니까. 네네네. 근데 저는 현대가 상당한 강력한 후보로 뜨지 않을까. 아, 현대 그룹이. 아 그래요. 네. 이건 또 새로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이제 많이 이제 부닥치고 있어요. 그 방산 분야에서. 지금. 방산 분야에서 특히 그 해상 사업 분야에서 아주 막 치열하게 좀 붙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이렇게 지켜보면은 네. 현대가 좀 많이 이제 방위 산업에 상당히 좀 관심을 더 표현하지 않을까. 네, 2024년 하반기. 저희 뭐 구독자분들하고 함께 한번 지켜보시죠. 또 금방 뭐 1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러가니까. 금방 갑니다. 예.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H 넥슨에 그렇게 집중하실 필요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회사가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자, 여기까지 KF-21의 9년 전인 2014년 실제 이 KF-21의 탄생 배경이 된 이 공군의 기획안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획안이 어떤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 나온 기획안이죠? 국회를 통해서. 국회를 통해서 그리고 예산을 따기 위한 그다음에, 과정. 전체 큰 그림은 이제 그 개발 사업을 이제 진입을 하기 위해서. 네, 좋습니다. 우리 슈퍼소닉 TV의 안승권 대표님과 제가 오늘만은 또 국뽕러가 됐어요. 근데 이제 종종 자료 발굴해서 네네. 과거에는 이제 이런 뭐 무기체계 사업들이 어땠나 좀 많이 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럼 여기까지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권 대표님과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